좋아요, 구독. 개장 30분 남기고 있는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려야죠. 센티멘탈로는 오늘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두산 밥캣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좀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주식들 위주도 조금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사실 시세 연속성이 없어서 말이죠. 조금 걱정은 되지만은 좀 괜찮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계속적으로 오르죠. 저희가 계속 몇 번을 언급을 해드렸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엊그제는 저희가 또 효성 TNC도 말씀을 드렸죠. 하루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같더니 다시 이렇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효성 쪽에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이렇게 두 종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셈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말이죠. 여기 화학 업종의 최선호주, 탑픽이라고 합니다. 최선호주로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죠. 25년 상반기로 목표했던 캐파 증설을 1년 정도 앞당기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회사는 과거에는 이제 타이어 보강 소재, 그리고 뭐 산업용 실이겠죠. 이걸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스판덱스도 좀 하고 이런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아까 금방도 이제 앞선 코너에서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탄소 섬유, 아라미드 이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업이익 마진율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이 현재 한 19% 되는데 내년 되면 22% 정도 보고 있고요. 후년 정도에 가면 한 25, 6%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영업이익 기여도는 훨씬 확대된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성장 부분이다. 그러니까 리포트에서는 계속 이쪽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계속 이쪽을 보는 거고요. 밸류에이션도 과거에 이 회사가 타이어 보강제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저평가 쪽에 이제 처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성장 부분, 그러니까 탄소섬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밸류에이션들이 계속 좀 좋게 보고 싶어 합니다.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또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탄소 섬유 이쪽 캐파를 증설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쪽 분위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면 어떻게 습니까?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공급이 많아지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단가가 오히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도 원재료 쪽에서는 원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담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좀 쭉 옆으로 기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죠. 한 달 동안 오르고 있다가 다시 어제 이렇게 오르는데 외국인 기관 매기는 그다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식은 개인들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데 팔고 있고 기관도 좀 팔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시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밸류는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밴드, 무슨 얘기냐? 수소 관련돼서 탄소섬 이쪽이 성장성을 쳐준 밸류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절대적인 밸류를 보시죠.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PER이 14배 정도가 있습니다. 시장의 12.5배 수준보다도 높고, 엊그제 말씀드린 저희가 효성 TNC 말씀드렸죠. 효성 TNC 8배도 안 됩니다. 여기보다 훨씬 좀 높게 좀 봐주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고 약간의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펀더멘털로 안 가져오고 센티멘털로 가져왔잖아요. 분위기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목표 주가는 상향이 없습니다. 그냥 목표 주가는 꾸준히 그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 주가가 오르니까 괴리율은 점점
줄겠죠. 그래서 괴리율이 최근에 20%까지 좀 줄었다.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개인들이 좋아하는 효성 첨단 소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뭘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슈가 있던 종목입니다. 바로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 어떤 이슈가 있었죠? 대량 매매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중에 5%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도 블락딜로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종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럼 주가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일날 7, 8% 정도 빠졌고 어제는 약간 좀 반등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펀더멘탈로 가져왔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 그 대량 매매 공시가 있으므로 왕창 이렇게 밀렸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을 하면서 고개를 다시 들었고요. 다른 건설기기 한번 보실까요? HD 현대인프라코어 주가 어떻습니까? 밖에시 내렸는데 뭐 영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기계 시장의 업황이 여전히 좋고 상승세가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반증을 하는 거죠.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자, 삼성증권에서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단기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이다. 왜? 이렇게 싼 가격에 대규모 물량을 내놨으니까 이거 조금 뭐 올라가면 좀 늘리지 않겠느냐. 파는 매도 물량이 잠재적으로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자, 보시죠. 이 회사가 두산마켓이 어디 가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죠?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무려 75%나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4.5%인데 주택 쪽을 또 많이 합니다. 주택 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파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월 대비 21.7%. 괜찮죠? 분위기 여전히 괜찮습니다. 미국 쪽에서 주택시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형 관련되는 그 업을 하는 두산 밥캣한테는 여전히 괜찮은 그 업황 환경이다. 비즈니스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만은 저는 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거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5% 팔아가지고 46%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근데 리포트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지분 매각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최근에 지분 매각이 몇 개월 단위로 있었습니까? 한 서너 달 단위로 계속 대량 매물이 계속 나왔댔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올랐죠. 왜 오를까요? 1번 싸고요. 2번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3번 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분을 추가적으로 또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이 다 샀습니다. 기관이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살까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 대량 매물을 받아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대량 매물을 받아갔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 상당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왠가요? 자, PER을 보시죠. PER 주가 수익 배율로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8.7배입니다. 금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렇고요. 현대인프라코어 7.9배입니다. 두산밖에도 어디 있습니까? 7.1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 매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단기간에 그게 매물화될 삼성증권의 우려와는 달리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그렇게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계율 여전히 2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 21% 정도 남아 있다라면 10% 이상은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 첨단 소재, 펀더멘탈로 두산 밥캣 말씀드렸습니다.